감사드리고 박수로 고혜진 감독님, 이정은 선배님, 정영원 씨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개봉 첫날 이렇게 GV 행사에 와주셔서 또 매진됐습니다. 저희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항준 감독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김은희 작가의 남편 장항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얀 차를 탄 여자 연출한 고혜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차를 탄 여자에서 현주 역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얀 차를 탄 여자에서 조경 역을 맡은 정여원입니다. 저는 지리를 처음 해봐요. 그래서 너무 뜻깊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많이 하셨는데 GV를 한 번도 안 하셨고 영화 처음 하시는 건가요? 우리 부천에서 했는데. 아, 부천에서 이걸로? 그렇죠. 아, 맞다. 했네요. 런던에서 하긴 했었네. 샌디에고에서도 영어로 하셨고. 아, 그랬네요. 네. 너무 오래돼서 저 지리 처음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상영하고는 처음 하는 걸로 저희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장항준 감독님부터 혹시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찍고 지금 후반 작업을 해서 내년 구정 때, 구정이라 그러면 옛날 말입니다. 내년 설 때 개봉하려고 지금 후반 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대부분의 대중분들은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김은희 씨가 해준 미음만 받아먹는 줄 아는데 저도 가끔 일을 합니다. 예, 그거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혜진 감독님 또 근황에 대해서 좀. 예. 저는 지금 JTBC에서 신입사원 강회장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배우, 이주명 배우, 손현주 선배님, 전혜진 선배님, 진구 배우님 이렇게 나오시는 미니 시리즈. 김순옥 작가님이 크리에이터시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드라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선배님. 네, 저도 상반기에 열심히 좀 잘 쉬고 준비달로 아마 여러분들 무대 인사 좀 열심히 돌았고요. 요즘에는 닥터 X 이제 준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정말 오랜만에 호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랑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쭉 보내고 왔다가 영화가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을 본다고 해서 불이 나게 달려와서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좀 관객분들 질문을 좀 많이 받을 생각인데요. 저희가 질문을 받는데 선착순 10분께는 미니 거짓말 탐지기를 드릴 겁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귀여운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따가운 거. 네,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아, 네. 저기. 보통 질문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정은 배우님 좀비딸 48회 보고 요거도 달리겠습니다. 한 40회 이상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8회째인데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그거고 저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건데 이 드라마 하얀 차를 탄 여자를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그 두 배우 연치란 연기도 있지만 세밀한 연출도 하면서 이게 14일 만에 이게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한지 저는 의문점이 상당히 어떻게 영화를 14일 만에 이게 완성이 될까? 또 이 작품이 또 그 갈등 서스펜스를 연출하면서 갈등을 억수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어떻게 14일 만에 이렇게 됐는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 노하우가 있는지 좀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고혜식 남자님께서 좀 네.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저희 스태프들 덕이고요. 제가 진짜 저 조연출 때부터 호흡을 맞췄던 패밀리가 있어요. 저희 스태프들 다 김석윤 감독님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저희가 멀티캠을 하는 팀이어서 한 번에 카메라가 한 3-4대가 돌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배우분들도 연기 너무 자주 안 하시고 뭐 거의 한 테이크에 한 씬이 될 수도 있을 경우도 있어서 진짜 정말 다들 엄청 고생하면서 시간에 쫓기며 14일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 시간 안에 이걸 해내야 한다라는 게 좀 정해져 있었어서 최대한 그 안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당연히 좀 시간에 쫓겨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정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죠. 예. 제가 너무 빡세게 굴리기도 했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 덕분에 14일 안에 어떻게 기적처럼 좀 해냈습니다. 정말 그 스태프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예를 들면 뭐 카메라 팀에서 드론을 띄워야 될 때 다 기사님들 따로 불러야 되는데 저희는 카메라 감독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사실은 이제 배우들은 리허설만 하고 딱 연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호흡이 잘 맞는 스태프들과 또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테이크를 짧게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라고 여쭤본 예.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정유은 처음에 배우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대구에서 오셨다고 조금만 하네요. 내려가도 될까요? 예, 예. 지금 제가 잘 안 보여서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네. 대구에서 여원 배우 응원하러 왔습니다. 뒤에도 뒤에는 없어요. 네. 솔직히 제 뒤에서 앉아서 봤는데 갱년기를 읽을 정도로 감정선이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네, 보면서. 지금 이제 갱년기 때문에 춥고 덥고 막 이런 감정들도 많은데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떠나서 일단 예원 배우 연기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면서도 감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떤 씬에서 제일 연기가 어떤 감정선이 제일 힘드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 2번 고비가 2번 있었는데 첫 촬영 첫 컷을 감독님께서 그 언니 문 열어줘 하면서 이제 막 언니가 밖에서 문 잡고 있고 이제 막 그렇게 제가 막 이제 절규를 하는 그런 씬을 첫 촬영 날 첫 컷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었는데 그 씬을 찍고 나서 이제 느꼈어요. 이 씬을 첫 촬영 날 간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도경이가 워낙 다양하게 연기를 감정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될 만한 트라우마가 될 만한 요소가 한번 이렇게 상처를 한번 확 내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캐릭터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도 안 되고 덜 가도 안 되겠다라는 기준점이 돼서 뭔가 뼈대 골조 하나가 잡히고서 들어간 거라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길 참 잘했다 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2번째는 이제 그 언니가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다가 이제 언니가 죽었을 때 그것을 확인한 뒤에 이게 희열인지 해방인지 죄책감인지 뭔지 모르는 그 표정을 이제 짓는 씬을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결국엔 가해자가 된다라는 것도 옹호를 해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가 계속 피해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옹호해 줄 수 없으니 그 사이에 그냥 가장 인간이 억눌렸었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표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엄청 연구하다가 나왔었던 거여서 그거를 이제 표현해 내는 게 그
두 신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잘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정은 선배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여기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두 번째 줄에 계시고. 안녕하세요. 저 영화 보면서 정말 너무 감동이었는데요. 저 정훈 배우님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다면 마지막에 그 범인이 누구인지를 아셨잖아요. 근데 책을 보시다가 그 범인을 알게 되면서 그 동료 경찰분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지 아니면 예전에 당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공통점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묻어버리려고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훈 배우님이 진짜 경찰이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했던 걸 질문해 주셔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선배님 맞을 것 같아요. 전 놔주고 싶었습니다. 그 갈등을 나중에 이제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나? 그런데 게스하는 거를 내버려 두는 게 저는 또 연기에는 좀 심플하게 하고 그 진작하게 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마 경찰이었어도 그랬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다네요. 네네네. 저는 물론 나중에 보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모습.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 의심을 하면 제 마음도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그 사람이 죽음까지 결심했다는 그 감정에 동의가 돼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장항준 감독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항준 감독한테 질문을 항준이 사랑합니다. 저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도 저를 사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이거가 스릴러고 근데 장항준 감독님 기억의 밤이랑 조금 오버랩되는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장항준 감독님 기억의 밤은 그거를 그 앞전의 거를 복귀하기 위해 상황을 설정한 거였고 그리고 지금 그 고혜진 감독님이 하신 거는 계속 그 인물들이 돌아가면서 설정했던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못하고 이제 잔치국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무언가가 의미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복선 형식인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건지 그것들로 인해서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었고요. 항준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보셨을 때 그 본인이 생각했던 스릴러의 장르에 제일 가장 적합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두 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고 감독님이 먼저 올려주실까요? 예. 일단 뭐 저는 영화를 전혀 정보가 없이 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고 봤어요.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데 정여원 씨 너무 발이 시렸겠다 계속 이제 그 생각을 내심하면서 감독이 되게 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배우를 저렇게 이렇게 계속 이제 보면서 영화에 빨려 들어가는데 이제 사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딱 예측을 하면서 보잖아요. 우리가 스릴러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정여원 씨가 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이제 이것들이 뒤에서 계속 같은 상황의 다른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그것들을 관객들과 이 극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추리해 나가면서 하는 것들이 되게 전형적인 또 스릴러 영화를 닮아 있는데 마치 옛날에 그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처럼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것들이 질문이 되고 다른 상황들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면들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냥 스릴러로서만 이렇게 매김했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가해와 피해의 경계에 있는
상처받은 여성들의 서사를 이 장치적 스릴러라는 장치로 풀어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전부 다 이제 상처받은 여자분들인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봤던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봤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라는 책이 생각났어요. 그 남자 중심의 2차 대전이나 이런 전사에 쓰여진 것 외에 참전했던 여자들의 얘기들이 인터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귀 기울인다는 게, 전쟁 그러면 남자들의 영웅들만 생각하고, 강력 사건 그럼 범인이 누가 잡았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가 기준에서 빠져 있는 건 피해자들이에요. 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이상하죠?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이해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끼리 공감대를 가지고 그녀들을 서로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만 보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저한테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준 것 같았고요. 질문이 정확히 뭐였어요? 얘기하다 까먹을 때 있잖아요. 스릴러. 네, 스릴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좀 전에 그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냥 장르적인 장치로서는, 영화로서는 저는 그거는 좀 영화로서는 영화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 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살았던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스릴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혜진 감독님. 사실 그런 심리학에 그런 거 있어요. 제일 거짓말을 효과적으로 잘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실이 꼭 끼어 있어야 한다. 그게 그 사건에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실적인 디테일을 넣음으로써 본인이 그 거짓말을 할 때 스스로 믿게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한다. 그래서 사실 그 잔치국수나 그 문 앞에 다는 그거 뭐라 그러죠? 종?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각자 다른 집이어도 그 같은 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의 디테일을 더하면서 이 거짓말이 좀 설득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저거 아까 나왔던 건데 이런 재미도 있고, 사실 진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디테일을 넣었을 때 듣는 사람에게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라고 믿을 수 있게 하거든요. 보통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못이랑 그런 이유로 좀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은준 감독님 기억의 밤도 사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스릴러의 외피를 떴지만 IMF라는 우리 근대사의 가장 아픈 경제적 어떤 재앙이죠.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셔서 스릴러라는 외피를 가져왔듯이 지금 하얀차도 이렇게 여성들의 연대를 스릴러라는 외피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연대가 아니고 치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제일 먼저 가운데 여자분이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셔가지고. 예. 진실을 찾아가면서 보는 영화라서 되게 재밌게 보고 중간중간에서 계속 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려원 배우님께서 그 진실을 연기할 때랑 거짓말을 하는 것을 연기할 때 어떤 차이를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촬영 날짜도 굉장히 짧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설정을 이렇게 구간으로 잡았어요. A, B, C 이런 구간으로 잡았었었는데, 그 나중에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진실은 이제 풀 화면으로 나오고 거짓은 이제 진실의 다른 버전들은 이렇게 좀 크랍이라고 그래야 되나? 화면비율이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객분들은 이제 잘 알아보실 수 있게끔 편집을 그렇게 하셨고요. 저는 제가 그걸 볼 수는 없으니 이제 저의 버전들을 이제 A, B, C라고 설정을 했었을 때, 이제 C가 가장 이제 언니한테 이제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정신을 꼿꼿이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탈출을 하고 싶은 그 버전이
진실 버전이었던 거예요. 그 맨 마지막 은서랑 장례식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그 마지막 버전. 그 외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럴싸하게 좀 형사님도 넘어갔어요. 좀 속여보고, 예, 그 이제 상상 속에 저도 이제 다 거짓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좀 언니한테 약도 이제 언니가 엄청 약을 먹이고 이제 자해도 대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탈출하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만큼은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친구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제일 끝에 남자분, 예. 예, 영화 잘 봤고요. 아, 그리고 장현 배우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여태까지 영화를 하셨을 때 하고 지금 이 영화에서 나올 때 그 감정 표현이 격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딴 영화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덜 하셨는데, 이런 이제 연기 변신을 할 때 이번 연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연기를 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런 대본 스릴러가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감정의 스릴러 자체가 이렇게 감정의 폭이 넓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책을 보고서도 느꼈는데 해보니까 훨씬 더 이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원래 제가 스릴러 보는 걸 좋아했었었는데 하면서 진짜 이게 폭이 넓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었고, 왜 안 들어왔었지? 네. 근데 앞으로는 스릴러 같은 걸 더 많이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는 걸 좋아하고 이제 하는 생각은 잘 못했었다가 이번 기회에 하게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고혜진 감독님을 정말 여러 무신년면 저랑 이정원 선배님이랑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더 해보고 더 해주고 이제 이 친구가 원하는 만큼 계속 이제 막 늘려보고 줄여보고 막 이러다 보니 이제 감독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이렇게 다 편집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야구 모자 쓰신 여성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네. 마이크 제일 꼭대기에서 질문하시고 또 아래쪽에서 질문하셔가지고 우리 이치현 대표님께서 영화 굉장히 몰입해서 잘 봤고요. 저는 이정은 배우님 굉장한 팬인데요. 그래서 거의 작품 많이 찾아보고 이번에도 되게 멀리에서 왔어요. 남양주에서 이거 보려고 시간을 내서 왔고요. 그 현주라는 캐릭터를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현주라는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감정선이 어떤 거였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원래 이제 이 작품, 고혜진 감독이 입봉하는 작품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제복을 입는 역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좀 재밌게 뭔가 다른 대본을 좀 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경찰 역이어서 이걸 좀 미리 해보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약간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이 물에 자기에게 스스로 가학행위를 하고 어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추리를 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다가가게 될까, 사실은 그 신을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약간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게 숨을 못 쉬는 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현주한테서 있어서의 공포와 그걸 경험했었던 실제 인물과 제 사이에 이 공포라는 건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 부모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어머니나 아버님 세대들은 되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자식이 좀 본인들의 약간 소유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식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또 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유교적인 느낌으로 자기가 어떤 가해를 받았지만 다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이 여자가 많은 부분에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한 어떤 딜레마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를 마지막에 벗어 던질 때 그 정 선배님하고도 너무 좋았지만 오히려 이게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나서 그 뒤에 저도 현주가 좀 성장해서 그 마을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그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었고 거기에다가 중요점을 좀 두고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선배님 얘기 듣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제복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복이면 딱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설정이 약간 시골 경찰의 베테랑이긴 하지만 약간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설정이라 제복을 딱 입었을 때 본인은 만족하셨는지. 아니 그때가 또 마침 우리들의 벌써 막 정리하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입으면 너무 거대한 거예요. 아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3년 만에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그 기자 언론 시사회 때 아 저만 너무 거대한 것 같다. 점점 여원 씨는 말라가는데 도대체 고민을 하고 추리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계속 구애갖고 될 일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축약된 지점에 제가 식당에서 그 굉장히 일에 지쳐가지고 막 국밥을 먹는 그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게 저를 좀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 장면이 삭제되다 보니까 이 거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저한테 그렇게 어떤 되게 그 보편 타당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깰 때 좀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소년심판의 판사 역을 할 때도 제가 보는 판사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판사가 아니시거든요. 실제로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걸 또 되게 리얼하다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계기를 제가 좀 던져보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현주도 성장하잖아요.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드디어 이제 그 가해자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때 마침 이제 진실을 버스 터미널에서 떠나면서 진실을 알게 되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용재 승경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아까 대답하신 그런 감정으로 이 여자의 진심을 알고도 이제 연락을 안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 연락을 하면 또 그 마을에 머물게 되는 또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었는데 혹시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이미 떠났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저기 후드티 입으신 남자분. 네. 그 마지막에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그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희망은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의견이 뭐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 지금 참석하신 5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라도 한마디라도 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먼저 짧게 저는 좋은 영화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은 뚜렷하게 해석이 가능해야 되지만 극장을 나서면서 혹은 뭐 집에 돌아가면서 또 다시 보면서 저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그런 어떤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유의 거리가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뭐 아까 뭐 장원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원래 영화가 상징과 비유의 그게 이야기인데 사실 현대에 지금 가면 갈수록 영화는 그냥 테크닉과 그냥 아주 쉬운 서사에 대한 설명들이 가득한 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장이라고 하죠.
준호봉, 깐느바,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런 분들을 하는데 왜 그분들이 왜 존경받냐면 그렇게 용기 있게 비유와 상징을 넣고 관객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거든요. 네, 친절하게 이건 이야기해볼 거리를 던져준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그냥 소비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네, 다시 말해서 영화는 진짜로 관객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야 영화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네. 고혜진 감독님. 그 기자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이제 트라우마가 굉장히 모두를 고립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내가 가진 상처를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들도 큰데 이제 그 상처를 드러내고 서로 나 이런 거 있어 너도 이런 거 있어라고 서로 그 상처와 피해를 공유했을 때 오히려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떠안고 나만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오히려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새로 연결되는 사람들을 찾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서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가능하다. 언제든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였고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해자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 트라우마가 서로에게 주는 어떤 그런 본딩의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너무 그걸 상처라고 치부라고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동조가 돼서 풀어줬는데요.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시시각각 달라져요. 시시각각. 그러네.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사실 저희가 화면에서 보는 거는 이제 버튼을 누를까 말까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를 다 풀고 머리까지 이제 풀었지만 전화가 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관객들이 생각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그 날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화가 그냥 끝이 난 거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감독님도 그냥 찍으면서 그거를 완전히 닫아놓고 나가신 거는 아니고 열어놓고 그래도 관객분들한테 좀 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 토론할 그런 여지를 좀 남겨주시고 이제 끝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원래 끝까지 고민했던 게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사이렌 소리를 넣을까를 고민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관객분들도 잡으러 가는구나 하실 것 같아서 그건 안 넣는 게 좋겠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기는 했었어요. 그걸. 예, 저기 안경 쓰신 여성분 손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 시간이 되죠? 예. 그리고 미니 거짓말 탐지기는 소진됐죠? 맞죠? 있나요, 아직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예. 저는 처음에 OTT에 있었을 때 봤어가지고 이번에는 두 번째 본 건데 되게 깔끔하게 편집하시고 더 그 스토리가 명확해졌고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저 실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차가 갔잖아요. 할인차를 타는 도경이 나가고 저는 그 의문만 생각나요. 이 영화 중에 도경이가 살기를 찾는 과정에서 도대체 시술을 한 건지 복수를 한 건지 아니면 탈출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언니가 죽었을 때 도경이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묻고 싶은 게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나리오일까요? 영화일까요? 완성된 영화일까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예,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든 느낌, 첫 느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든 느낌? 기획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네, 완성된 시나리오를 딱 같이 봤을 때 했었어가지고 예, 이제 끝났다? 이런 거예요? 너무 기획 의도 사실 기획 의도고 제가 처음 제 머릿속에서 하고 싶었던 어떤 한 장면은 어떤 설산의 한
이제 캐빈 같은 게 있는데 한 여자가 거기 살고 있고 어떤 다른 한 여자가 막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그 공간에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 아 뭔가의 피해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테고 근데 알고 보니 이제 나중에 원래 살던 사람이 뉴스를 보는데 거기 뭐 누구 어떤 살인마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 그게 그 여자였고 이 여자는 사실 가해자였고 뭐 이런 기획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스릴러에 나올 때 그들을 피해자로 많이 보고 그냥 피해자로 많이 나오고 뭔가 구해줘야 하는 인물들로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좀 다른 면으로 해보고 싶었던 게 기획 의도였는데 이제 작가님과 막 회의를 하다가 작가님이 아 이제 저는 회의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래서 이것도 한 2, 3주 만에 쓰신 거예요. 사실 이들. 그래서 둘이 회의하면서 엄청 마음이 맞았고 척하면 척하는 그래서 이제 금방 그 대본이 나올 수 있었는데 보자마자 약간 저 촬영 현장에서 봤는데 보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연출을 하고 싶었고 저는 진짜 설레고 딱 이 두 분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고 이 두 분이 안 하시면 난 입봉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의 스탠스였고요. 그래서 가서 엄청 빌었어요. 사실 제발 해주셨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기획 의도대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막 이렇게 향후 진행까지 생각하고 막 그런 감정이셨네요. 네, 이정은 선배님. 저는 시나리오 보고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 엎치락 뒤치락 거리는 이 진실과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이런 거를 따라오시다 보면 저의 첫 번째 시선이 되게 중요하겠다. 거의 보편적으로 저처럼 생각하실 거니까 거기에 어떤 의문들을 던질지 어떤 걸 수상하게 여기게 될지 이런 거를 중간까지만 잘 따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쾌속선을 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했었습니다. 네. 저는 T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길티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읽었었을 때는. 그래서 잘못했네 얘가 라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일단 유죄야 무죄야 이제 이러면서 저는 그 측면으로 맨 처음에는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읽었었을 때 느꼈었던 도경이와 막상 연기를 해가면서 느끼는 도경이가 이 체감상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트라우마를 제가 그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그녀와 공감을 하려고 그 삶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 이게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가 된다도 너무 속상할 것 같고 그 피해자는 피해자인 채로 살아야 한다도 너무 속상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그때 그 언니가 죽은 거를 이렇게 했을 때 그 해방의 얼굴의 전환을 좀 빨리 하자고 했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보고서 하면 가해자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계획되었다. 근데 그게 쉽사리 안 나오는 거야. 바로 그 전환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가 싫었나 봐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맨 처음에 느꼈었던 도경이로 했었으려면 맨 마지막에 그 해방의 표정이 언니가 죽은 걸 알자마자 막 희열에 차서 나왔어야 됐는데 놔두기가 싫은 거야.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음을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게 뭔가 모든 게 흑과백은 아니다. 처음에 느꼈었을 때는 그냥 텍스트를 읽었을 땐 되게 플랫할 수 있지만 막상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저희 GV가 저희 영화처럼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간 시간이라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저기 여자분 손 드셨던데, 예. 너무 이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우선 그 반전을 거듭한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현재로 장항준 감독님 팬인데도 집에서 그래서 되게 좋고요. 저는 이제 현주 역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물고문을 어렸을 때 당했던 캐릭터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 이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아버지의 그늘에 아직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지 감독님이랑 배우님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될지도 어떻게 될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땐 이게 정말 나에게 아픈 기억이지만 그게 내가 그 아픈 기억으로 들어감으로써 내 모든 오감이 더 이렇게 확대되는 느낌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본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슈퍼파워처럼 쓰는 히어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내가 더 풀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쓰겠다. 내가 이랬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고 더 예민해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레퍼런스를 주더라고요. 그 죄인들. 네네. 시너스. 그때 처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가학행위를 하면서 수사에 임하는 형사 얘기를 넷플릭스에서 보여줘서 저도 사실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한테 조금 비슷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작품 들어가서 어떤 거가 안 풀리면 어떤 힌트가 되는 장소에 끊임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신하균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호흡이 딸리고 그럴 때 더 정신이 또렷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야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뭔가 뚜렷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으로 현주가 자신의 상황을 이용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그러면 그 마을을 떠나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당장 없어지지 않겠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평생을 갖고 다녀야 되는 어떤 딜레마랑, 저도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지점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적인 GV는 좀 시간이 빨리 끝나는데 오늘 질문도 너무 골고루 나와주시고 그래서 GV가 벌써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저희 인사드리고 가기 전에 저희한테 힘을 좀 실어주십사. 같이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특히 장현준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와서 아니, 농담이고요. 예, 되게 응원하는 분들, 평소에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하시는 작품이고 좋은 작품이어서 저 기꺼이 참여했고요. 사실은 지금 한국 영화 극장 상황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영화들이 많이 살아남고 많은 관객들이 봐줘야 사실은 한국 영화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큰 대작들 몇 개 된다고 해서 문화적인 영화적인 것들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도 애정을 가지고 와주셨지만 좀 더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3년 만에 극장 개봉하는 것도 너무 꿈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극장을 와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고요. 제가 너무 존경했던 감독님이 이렇게 지휘로 와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처음에 저한테 장항준 감독이 해주신대요. 그랬을 때 말도 안 돼. 이게 실제로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지금 싶어서, 사실 아직 옆에 앉아 있는 게 지금 너무 떨리고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봉준호 감독. 다음 주에 저희가 그럼 그때도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손석구 씨랑 GV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표가 어떻게 팔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니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의 꿈을 이루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비딸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질문이 굉장히 가열차게 많이 나올 것 같다. 좀 주저하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의 노력으로 극장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많은 질문을 꼭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한국 영화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음에 장 감독님의 영화가 나올 때도 멋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질문의 결들을 들어보니까 영화를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재밌게
즐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요. 사실 이 이제 작품이 이제 탄생하기까지, 영화까지 이제 개봉하기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손들이 계속 도와주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늘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 참여해 주셔서 저희 영화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좋은 리뷰 많이 써주시고 네, 많이 아껴주십시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네치아까지 너무 결정적으로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단체 사진 찍고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네.